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꼭 써야 될 곳이 아니면은 지금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에 배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불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년차 실전 투자자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종잣돈을 모으셨나요? 저는 이제 24살에 제가 취업을 하고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N잡 그리고 뭐 짠테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저축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이었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았더니 2천만 원까지는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팁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이제 좀 명확한 목표가 처음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돈을 모아서 바로 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좀 월급쟁이의 한계를 좀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정도 모았을 때 내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할 때 내 집 마련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딱 현실적으로 모아야 되는 돈이 그래도 1년에 2천씩은 모아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에서 40억 자산가가 되셨는데 어떻게 돈을 불리신 건가요? 1년 차 때는 그렇게 짠테크를 했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계속 찾았던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뭐 주식이나 ETF 그리고 실물 골드바 투자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결국엔 다 손실을 좀씩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공부에 입문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고 처음 그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입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꼭 써야 될 곳이 아니면은 지금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에 배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불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중간에 시장 운도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일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어떤 투자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했거든요. 부동산 경매부터 시작해서 뭐 공매, 신탁 공매, 그리고 상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그러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물건을 좀 폭넓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좋고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은 저는 나중에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하나의 장바구니에 많은 달걀을 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계속 내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계속 분양권 투자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상승장 때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한 가지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그 분야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분양권도 그렇고 다른 이렇게 뭐 아파트 갭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된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칙을 좀 지키려고 계속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경매 공부할 때 제가 막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부동산 사실 공부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경매로 입문하다 보니까 뭐 용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경매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 경험담을 많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경험담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경매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명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걸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도 그런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쌓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보기 위한 팁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많이 쉽게 시작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로 시작을 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뭐 부동산과 이제 기술이 결합한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시조사에 실수할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이제 최대한 손품을 판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경매 물건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해야지만 좀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내가 넣기만 하면 낙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저도 폐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명히 내가 시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낙찰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아버린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분들도 지금도 경매로 많이 낙찰을 받고 계세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호재가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은 이제 지역들 보면은 그런 빌라, 그러니까 재개발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경매로 들어가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해야 하나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곳들이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려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파트나 이런 걸로 서울이나 수도권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저는 이제 뭐 경매도 그렇고 일반 매매로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도 단기 매도를 통해서 제가 뭐 들어간 투자금 대비 100%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사회초년생 분들, 20, 30대 분들도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나 일반 매매 통해서 받아서 단기로 매도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수익률을 낸 투자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크게 수익률을 냈던 물건 중에 전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개발 물건도 얘기 드렸던 게 그 중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경매를 배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하고 싶었는데 경매로 들어간 돈도 있었고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보면서 꾸준히 임장을 다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물건들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도 많이 했었고 경매나 공매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실투자금 한 5,500만 원 들여가지고 1년 만에 3억 정도 올라서 단기 매도를 통해서 매도했던 그런 재건축 아파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이제 그건 조금 더 들어가긴 했어요. 그건 한 2억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한 덕분에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이 보수적으로 5억 이상 난 물건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물건을 어떻게 찾냐, 지역을 어떻게 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울 지역은 서울 전역을 다 보려고 하고 수도권도 수도권 지역들을 이제 최대한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꾸준히 봐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공부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막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성과가 났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처음 투자하는데 저는 거의 3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돈이 묶여 있어서 투자를 못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 물건 투자하지 못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물건 돈이 없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여러 가지 기술들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공매나 신탁 공매나 뭐 일반 매매 가리지 않고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하게 갖추다 보면은 충분히 남들보다 차별화하면서 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점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저는요, 파는 시점도 시장에 상관없이 제가 목표한 수익률이 딱 도달했으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린 항상 그 이제 바닥에서 사서 꼭지점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뭐 어느 때가 저점인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 사실상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간 투자금에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얼마 정도 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드렸는데 한 수익률이 예를 들어 제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소 5천만 원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그 돈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면은 다른 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매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전세를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재개발 빌라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매입한 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빌라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맞춰서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126%.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갭이 저렴하다고 들어갔다가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갭을 주고 산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가격이 126%가 아니라 150%, 160% 이렇게 할 때 전세가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과하고 들어갔다가 내 투자금을 더 돌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그만큼 투자금이 이제 많이 묶이는 물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매가는 저렴한데 갭이 너무 크니까 섣불리 이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서울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5천만 원으로 서울 투자 가능한 지역은 전세로 접근하려면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내가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러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도 지금 최소 2억, 3억 이상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은 대출 최대한 활용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그럼 무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 있어요. 만약에 뭐 생애 최초다. 그럼 생애 최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100%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전세를 맞춘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는 대출이 껴있으면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려면은 뭐 그분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이제 납부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은 원래 상환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이제 선순위 대출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후순위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불안하지 않냐? 그래서
임대인이 보통은 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80%까지는 네, 대출이 80%까지는 전세보증보험 이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서울의 완전 중심부 지역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도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인가요? 현금 흐름을 저는 지금 사업장을 총 5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사업장. 그래서 이제 소사무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공간 임대업 해가지고 총 5개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은 지금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투자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액으로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 단기 임대 사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이라든지 해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 예전처럼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뭐 주변에서 세팅하신 분들 보면은 뭐 200~300만 원으로도 이렇게 세팅하시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부터 해서 조금씩 내가 뭐 한 달에 이거를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 남기는 걸 우선 목표로 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금전적으로 실패한 사례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원래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고 나서 2억, 3억이 올랐던 사례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고 했으면은 그 물건을 조금 더 들고 가는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물건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게 이제 물건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이제 일반 이제 구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는데 그 물건을 이제 3개월 만에 매도를 해가지고 제 돈이 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묶여서 이것저것 세금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표한 수익률에는 맞는 투자여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억, 3억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씩 파악은 하면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